그렇다면 이 불공정 여론조사는 누가 돌린 거냐? 이 물음이 이 단순하고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건 아니다 라고 서로 고개를 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에서 모른다던 이런 여론조사들. 그런데 오늘 한 보도에 따르면 알고 봤더니 2023년, 불과 작년이죠. 민주당에서 의원평가 여론조사 번호였다는 겁니다. 지역구 현역 의원을 제외하고 실시된 이 같은 여론조사의 번호. 지난해 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 실시했던 일부 지역의 권리당원 현역 의원평가 여론조사 번호와 동일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실시했던 여론조사 번호와 같은 번호였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책임 있는 분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권칠승, 이재명 이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런 부분들은 당에서 실제로 진행한 것인지 다른 곳에서 한 건지 이런 것들을 구별해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떤 부분들이 당에서 했고 어떤 부분이 다른 곳에서 했고 그런 것들을 구별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 공천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히 여론조사, 또 공천심사 이런 것 등등은 당무와 좀 분리되어 있어서 제가 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는 취지. 최근에 사천 논란 관련해서 어떻게 보세요? 당내에서 공천 관련해서 반발이 좀 많이 나오는데 당에서 현역 의원 배제한 여론조사 돌리는 거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사전에 얘기가 된 걸까요?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이 불공정 논란 여론조사 누가 돌린 겁니까? 누가 돈 들여서 돌린 겁니까? 우연히 누군가 돌린지 모를 여론조사에서 친문 후보들만 빠지고 있는 겁니까? 물어볼 게 참 많은데 성추윤 부의장님 예. 아니라는데요? 당에서 진행한 게? 뭐 우연히 뭐 공교롭게 저는 오비락도 3번이면 까마귀 잘못 있다고 생각합니다. 까마귀 탓이다. 예, 까마귀 잘못 있는데 오비락 3번이면 사람들이 저거 까마귀가 건드린 거 아니라고 생각하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우연히 공교롭게 해서 지금 전 3번이 아니라 한 4번 몇 번 겹쳤거든요. 그러니까 적격 부적격 심사 때도 뭔가 공교롭게 그리고 또 그 우리 당규상 탈당 전력이 있는 사람은 감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외 적용도 있습니다. 근데 예외 적용 받은 사람들이 또 공교롭게 비명계 의원에 도전하는 친명계 후보인 경우가 많았고요. 또 이번에 이 여론조사가 굉장히 민감한 거거든요. 여론조사 사실 문구 하나로 이 결과가 바뀝니다. 예. 과거에 2002년 노무현 대통령 그 당시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그 단일화 때 이회창 후보의 대항할 후보, 이회창 후보의 경쟁력 있는 후보 이거 문구를 어떤 걸로 할지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거에 따라 이게 심리학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결과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한창 신경전 있었죠. 그렇죠. 엄청난 신경전이 있고 항상 단일화 여론조사 할 때 문구 어떻게 할까로 왜냐면 거기에 뭐 단어 하나 아까 영입인재 단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저로 돌릴 때 저를 뭐 그냥 민주당 방송 패널 성치훈 씨라고 할 때랑 김진애 돌직구 쇼 패널 성치훈 씨랑 할 때랑 다르게 나옵니다. 그렇군요. 김진애 이름 효과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래서 원래 사실 민주당에서도 문재인 정부, 뭐 노무현 정부 이거 쓰지 말자고 한 게 이름 효과가 크기 때문인데 영입인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입인재라는 단어가 주는 상징성. 아, 이 사람은 당에서 뭔가 밀고 있는 후보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돌릴 때 영입인재라는 단어 쓰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입인재라는 것도 잘못된 소개로 들어간 거라는 거고 저 조사 말고 다른 조사들도 쫙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경력이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당대표실 땡땡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불공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교롭게 의도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교롭게 계속해서 이렇게 누적됐으면 저는 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인식할 때 까마귀가 건드렸구나라고 예.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도부는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미 국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뭔가 불공정하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불공정 논란 여론조사를 돌린 거냐? 아무도 돌렸다고 인정 안 하면 까마귀가 돌렸다.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어제 의총장에서 전해철 비문계 의원이 도대체 전략 지역도 아닌 이곳에 무차별 여론조사를 왜 하느냐? 의도가 무엇이냐? 누가 돌린 것이냐? 라고 따져 묻자 조정식 사무총장은 대체로 당에서 돌린 게 맞다. 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는 동아일보 보도도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당에서 돌린 겁니까? 아닙니까? 대체로 당에서 돌린 게 맞다? 권칠승 의원은 아니라잖아요. 아니, 조정식 사무총장 맞다고 하고. 조정식 사무총장은 또 답변이 또 왜 그렇습니까? 대체로는 뭡니까? 그럼 당에서 돌린 거면 돌린 건데 여차저차해서 어느 기관에 어떤 기준으로 이걸 돌린 거다. 그리고 어떻게 반영을 할 거다. 이렇게 좀 똑떨어지게 말을 해줘야죠. 그 앞에서 지금 막 이렇게 들끓어 오를 때
당에서는 뭐 한 바 없다, 난 모른다 이렇게만 다 답변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와서 어제 의총장에서는 대체로 당에서 한 게 맞다면은 대체로면 10개 중에 2개는 안 했다는 얘기인지 8개는 다 당에서 한 거고 그 답변조차도 저는 속 시원하게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고요. 그리고 어제 의원들 막 성토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그런데 지도부가 없으면 나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 거니 이랬을 거예요, 의원들이. 그러니까 그 답답한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러면은 사무총장이라도 어쨌거나 공천의 그 관리에 굉장한 책임이 있는 자리죠. 그래서 총선 선거 때 사무총장 서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니까. 그래서 이 조정희 사무총장의 이 답변조차도 저는 납득하기 어렵고요. 만약에 그런저런 뭐 그 현역 의원들 평가하는데 돌렸던 번호가 같고 그랬다라고 한다면은 이 여론조사가 차지하는 비중 굉장히 크고 정말 민감한 부분인데 공정성과 투명성을 답보할 수 없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이다라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만 하다면 당에서 배제하는 게 맞았죠. 그런데 오히려 이거 과거 뭐 대표와의 인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의심이 제기되는 그런 업체라고 한다면 굳이 있더라도 알게 됐으면 빼야지 그게 맞는 건데 굳이 뒤늦게 들어갔다는 얘기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정황들을 다 봤을 때 의원들이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더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죠. 그래서 2012년 19대 총선 때 데자뷰처럼 소환이 되는 거 아닙니까? MB 정권 심판에 그 불타오르고 있던 그 민심을 민주당이 이 공천 파동으로 다 말아먹었다, 시쳇말로.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상황도 혹시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긴장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고 뭐 회피하는 모습으로 간다면 진짜 걱정이 되죠. 예, 이 같은 불공정 여론조사 논란 한겨레신문 조금 전 제목에서 보듯 대체로 당에서 한 게 맞다라고 조정식 사무총장이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인정 안 하다. 어제 의총장에서 마지못해 조정식 사무총장이 인정하는 듯 발언의 뉘앙스가 바뀐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당 지도부가 말하는 뭐 지도부가 없었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말하는 대체로 그럼 아닌 여론조사도 있다는 건지. 그럼 조금 전에 들었던 홍영표 빠진 홍영표 지역에서의 저 여론조사는 당에서 돌렸다는 건지 아닌지. 누가 돌렸다는 건지. 문학진 전 의원은요. 당 대표실이 설계하고 지시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령 설문조사 당 대표실이 설계하고 지시.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 조작이 이 대표가 말하는 혁신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문학진 전 의원 주장입니다. 윤영찬 의원, 공관위가 아닌 이 대표가 이 공천 잡음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문학진 전 의원에 이어 윤영찬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누가 주도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께서 주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당 대표 경선에서 라이벌이었던 박용진 의원을 누가 하위 10%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명주 부의장, 그분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협조적이지는 않았죠. 우연히 여러 개가 겹치면 필연이고 이재명 대표의 진심이라고 봐야죠. 문학진, 윤영찬 두 분 모두 이 대표가 주도한 여론조사 등등이 아니겠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연하죠. 이제 문학진 전 의원이요, 이재명 대표의 스타일과 성격과 정치 성향을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본인 입장에서는 대선부터 막 다 도와줬는데 자기를 팽한 거죠. 그런데 이제까지는 아마 본인이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뭐 정진상이랄지 경기도 또 팀이랄지 이 비선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나는 배제를 못 시키겠지 이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자기가 생각할 때 경기도 팀 비선 조직이 자기를 배제시켰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이제 실체를 저렇게 밝히고 있는 거고요. 저런 여론조사를 공관위에서 하기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공관위는요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럼 거기서 저런 식으로 하면 금방 밖으로 새어 나갑니다. 그러면 총선은 보나마나 뭐 이길 수 없는 선거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주도하는 것 자체를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들을 할지 뭐 사무총장 이런 사람하고도 구체적인 상의할 수는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정치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저 정도는 선을 넘은 거거든요. 경우에 따른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끼리끼리 자신의 비밀을 지켜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만 은밀하게 모여서 저런 문구도 만들었을 예. 거고, 그다음에 또 이걸 해주려고 하면 사실 여론조사 기관하고 굉장히 암묵적인 어떤 굉장히 친밀한 관계야지 이 비밀도 지켜주고 여론조사 항목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거든요. 일반 여론조사 기관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문 닫을 수 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뭔가 친밀하고 할 수 있는 부탁을 들어줄 수 있고 그런 데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여론조사 시키고 이제 이걸 근거로 공천 학살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논란이 되고 있는 여론조사 등에서는 이 비선 조직의 지시에 따라서 여론조사 실시한 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한 업체다, 조사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보셨던 저 여론조사는 도대체 누구 기획, 누구 주도로 실시했는지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에 권태호 논설위원 실장의 칼럼의 한 대목을 진수희 전 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칼럼은 논설위원 실장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의 공천을 황골 탈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진통이라 생각해달라라고 했다. 박용진을 정봉주로 황골 탈퇴하는 것이 민주당의 지향인가? 라고 물었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제 생각하고도 똑같은데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뭐 혁신한다 그러면서 남의 가죽을 벗기는 혁신만 하고 있고요. 황골 탈퇴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누가 봐도 이재명 사당화를 위한 황골 탈퇴. 이제 그 맥락에서 보면 박용진 의원을 정봉주 후보로 황골 탈퇴하기 위한 거다. 저는 그게 결코 무리한 그 비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